네, 다음은 플롯을 그리는 걸 판다스를 이용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려면 먼저 판다스 차트, 판다스 플롯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네, 오피셜한 다큐먼트가 있죠. 이걸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져와서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네, 텍스트를 넣고 차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링크를 이걸 사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차트를 그려볼 텐데요. 한번 여기 있는 걸 볼까요? 그래서 네, 스탠다드한 먼저 차트를 스탠다드 import matplot lib pyplot plt 이 스탠다드한 모듈을 일단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베이직 플로딩 이걸 한번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 줄씩 볼까요? 네, 한 줄씩 보는데 ts 그렇죠. 네, 랜덤 넘버 당연히 다른 그래프 뒤에 이걸 없애면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고요. 이 메시지를 없애려면 이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할 때마다 그래프가 달라지죠. 랜덤 넘버니까.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PD 시리즈는 여러분이 알 거고요. MP 랜덤 넘버 이건 이제 랜덤 넘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면 코드 그래서 랜덤 넘버를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하면 1에 가까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이 아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트를 2000년 1월 1일부터 피리어드 1000까지 1000개의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하면 이제 1000개의 인덱스가 이렇게 쭉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26일까지 1000일 동안의 날짜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D 시리즈 이걸 만들면 이걸 만들면 TS를 하면 이제 시리즈가 이렇게 나오죠. 1000개의 데이터 날짜별로 1000개가 나오고 이것만 있고 플롯을 그리면 플롯을 그리면 이제 이런 네, 네, 이런 어지러운 그래프가 이렇게 랜덤 넘버가 막 나오죠. 근데 이제 랜덤 넘버를 매일매일 랜덤 넘버를 차곡차곡 더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큐썸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큐썸은 이제 그렇죠.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큐뮬러티브 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 하나씩 하나씩 더하는 거. 그래서 이제 ts에 큐뮬러티브 썸을 하면 이게 큐뮬러티브 썸을 하기 전이고요. 큐뮬러티브 썸을 하기 전이고 이제 여기에 ts를 큐뮬러티브 썸에서 더하면 이제 플러스 이런 모양이 그전 거에 이렇게 차곡차곡 더해지는 그래서 맨 처음엔 가격이 똑같겠죠. 그래서 큐뮬러티브 두 번째는 새로 생성된 랜덤 넘버에 전에 있는 거 랜덤 넘버 더하고 세 번째는 또 그 전에 세 개의 랜덤 넘버를 더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에 좋은 플롯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네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랜덤에 4000개의 랜덤 넘버를 시뮬레이션 한 거죠. 4000개 랜덤 넘버를 시뮬레이션 했고 이 각 4000개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이게 쿰썸을 해서 이게 4개의 시리즈가 생겼는데 4개의 시리즈마다 과거 걸 계속 더해주는 걸로 하고요. TS 인덱스는 예, 앞에 인덱스를 우리가 정해줬어. 그래서 TS 인덱스는 여기 이렇게 정해주고 예, 앞에 타임 시리즈의 인덱스를 정해주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여기로 올려서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이제 TS 인덱스를 보면 TS 인덱스를 보면 네, 그렇죠. 아까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9월 20일에 1000일간의 데이터 나누고 칼럼의 리스트는 ABCD 네, 칼럼 리스트는 ABCD라고 해서 각 4개의 현재 4개의 타임 시리즈를 생성했고 이거 이름을 ABCD라고 이름을 지어준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F를 보면 현재 여기서 만든 DF는 ABCD가 돼서 네, 차곡차곡 더해준 거 네, 큐뮬러티브를 썸을 해서 네, 점점 숫자가 커지죠. 네, 커지는 것도 점점 숫자가 극단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랜덤 넘버를 점점 더해주니까 막 커지거나 막 작아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플롯을 그리면 이렇게 각 A, B, C, D에 대해서 이런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네, 데이터 프레임으로 네, 판다스로 이렇게 쉬운 그림을 하나 그려줄 수가 있었고요. 네, 이거는 뭐 없애고 네, 이것도 뭐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가면 네, 이걸 이제 네, 네, 좀 아까보다 축약된 그래프죠. 이 데이터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인데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을 써야겠죠. 이제 두 줄이니까 한 줄이 아니라 아 여기서도 이제 네 줄이니까 네 개의 데이터니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썼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한 줄만 데이터를 생성했으니까 시리즈가 되고요.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칼럼을 이제 두 개고 각각 B, C로 하겠다. 네, 물론 컬럼스를 리스트를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컬럼 A, B와 C로 하고 아예 여기서 큐뮬러티브 썸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해주지 않고 이 앞에 큐뮬러티브 썸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네, df의 a를 pd 시리즈고 리스트르고 레인지를 랭스의 df로 하겠다. 네, 그 다음에 네, 그렇죠. 새로운 원래 bc밖에 없었는데 이것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bc만 있는 거죠. bc가 있는데 이제 a라는 걸 하나 새로 만들어줘서 네, a라는 걸 새로 만들어줘서 네, 여기에는 a는 pd 시리즈 리스트인데 레인지인데 네, df에서 앞에 우리가 만든 df에서 이렇게 가져온 게 되겠습니다. 네, df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줬었죠. 네, 그래서 네, 그래 0, 1, 2, 3, 4 리스트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네, df는 아까 길이가 1000개였죠. 그 1000개의 레인지의 리스트를 가져와서 이걸 시리즈로 해서 0, 1, 2, 3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걸 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까지 이렇게 하면 네, 시리즈가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가 방금 한 df3는 네, 네, a는 0, 1, 2, 3, 4 붙어 있고 b, c 네, 우리가 방금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네, 맨 마지막에 a에 우리가 방금 썼는 리스트가 네, 0부터 네, 999까지 더해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롯을 하는데 이제 x축으로 a를 사용하고, 그렇죠? y축으로 이제 b를 보여서, 네, b.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래프가 되겠죠. 이 첫 번째 랜덤, 첫 번째 줄의 랜덤 넘버의 큐무러티브 썸이 되겠죠. 그래서 b, y는 b로 된 플롯을 이렇게 그린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도 스트레이트 포워드에서 당연한 거라 여러분이 쭉 보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기타 플롯 좀 재밌는 거. 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네, 뭐 이거는 없어도 되고. 그래서 네, 바 차트로 플롯을, 네, df의 1로 5 이것부터 하나씩 보시죠. 그래서 df의 인덱스 로케이션에 5번에 뭐가 있나 보면은 이렇게, 네, 숫자가 a, b, c, d. 우리 가장 최근에 만든 df 이거죠. a, b, c, d의 1000개 숫자, 이걸 나타놓은 거고, 이거를 이제 플롯, 네, 플롯을, 네, 보여주는 건데, 플롯을 하면, 네, 네, 플롯을 하면 이런 줄이 되는데, 네, 디폴트는 그냥 라인 플롯이에요. 네, 카인드를, 네, 우리가 바로 만들어주면 이제 바 차트가 이렇게 형성된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네,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 차트를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명료가 있네요. 네, 에어리아로 하면, 네, 이건 아니군요. 카인드 바, 네, 네, 가 있고요. 바 플롯, 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 플롯을 보면, 네, PLT 피겨의 또 다섯 번째 줄을 가져서 바 플롯을 아까 이제 이런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바 플롯으로 바로 보여주고, 네, 네, 라인은 컬러는 K로,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없으면, 네, 이게 없으면 아까랑 똑같죠. 근데 이제 0에 0을 지나는 선을 그어주고 싶다 늘 하면 이렇게 되고요. 0이 아니라 뭐 0.5를 지나는 선을 주어주고 싶다, 그럼 0.5를 지나는 선이 되겠죠. 0을 지나는 선으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는 K인데 K는 블랙이고요. 뭐, 네, 네. 그 다음에 블루, B로 하면 블루가 되고 R은 레드가 되고 그냥 K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K로 두고요. 그래서 바 플롯을 그려봤고, 네, 이것도 재밌네요. 바 플롯을 그려서, 네,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건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네, 이걸 하면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np 랜덤 랜드 14로 하면, 네, 대략, 네, 네 줄에, 네, 10개의 행에 4개의 칼럼에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0과 1 사이에 실수를 모두 동일한 확률로 뽑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칼럼을 A, B, C, D라고 하자. 네, 그래서 칼럼을 L, B, C, D라고 했고요. 이거를 이제 DF2라고 했고요. 그래서 하면 이제 A, B, C, D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바 플롯으로 그려주면 네, 이렇게 각 A, B, C, D에 대해서 네, 10개의 아까 줄이 있어 10개의 줄에 대해서 A, B, C, D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바 플롯으로 보여주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0개의 줄에 대해서 A, B, C, D 값 10개의 줄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보여주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스택으로 해서 보여주는 네, 똑같은 바인데 스택을 해서 보여주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아서 A, B, C, D를 스태킹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스택 네, 네, 바 H 이게 바 H인 거죠. 바 H니까 이제 옆으로 스탁을 해서 보여주는 이게 좀 더 보기 좋네요. 그렇죠? 네, 바 H 하로전털 네, 바 H가 있으니까 하로전털 옆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네, 이제 히스토그램도 네, 한번 히스토그램은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히스토그램 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A는 랜덤 넘버에 1000개에 하나를 더하고 그냥 1000개고요. 1000개에서 하나를 빼고 네, 랜덤 넘버에서 이렇게 피규어를 했고요. 히스토그램을 하면 네, 알파는 이제 투명도 해서 피규어를 보여주면 그렇죠. 네, 아, 네, 한꺼번에 보여주니까 A가 1이 저니까 제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한번 빈스를 한번 20개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100개 정도로 해볼까요? 네, 네, 100개는 좀 많은 것 같고요. 50개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눠보면 이제 A가 평균이 제일 크죠. A는 이제 평균이 1, 평균이 0, 평균이 마이너스 1, 분산은 모두 같겠죠. 랜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그래서 A가 평균이 1 정도 되고 얘가 평균이 주황색이 평균이 0, 녹색이 마이너스 1 얘는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플롯 히스트라는 간단한 명령으로 네, 이렇게 했고요. 알파가 0.5인데 이걸 높이면 이렇게 뚜렷해지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겹쳐서 보이는 게 좋으니까 뭐 3 정도 오히려 낮추면 네, 이건 너무 낮네요. 역시 0.5가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알파가 투명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중요한 건 이거 봤고요. 네, 네, 스태킹을 해서 보여주는 네, 네. 어, 이제 A, B, C, D를 서로 쌓아서 스택을 해서 보여주는 스택을 이거는 이제 알파가 투명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A를 먼저 그리고 그 위에 B를 그리고 더하고 그 위에 C를 더해서 이렇게 이런 스태킹을 해서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파를 뭐 0.5 정도로 하면 좀 더 투명한 모양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스태킹을 히스토그램도 스태킹을 해서 보여줬고 네, 네, 이거는 이제 네, 자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인 거죠. 히스토그램인데 이거 이제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는 방법. 네, 그래서 이제 A 평균 1인 A만 보여주는데 오리엔테이션을 네, 이걸 일단 빼고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아는 그림이죠. 평균 1. 근데 이제 큐뮬러티브를 해서 팁을 추루로 하면 우리가 아는 이제 큐뮬러티브 CDF가 되는 거죠. CDF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오리엔테이션 허리존틀 하면 이걸 돌리는 네,
모양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천에 가까워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density라는 명령어로서 density true 하면 이제 마지막에 천이 1이 되도록 네, 네, density distribution을 보여주는 게 되겠어요. 이건 일단 지우고 여기까지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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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 간단하게 그리는 법도 있다. 그 다음에 음, 멀티플 서플롯을 그려주는 기능, 이걸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4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네, 빈 50개로 한꺼번에 보여주는 네, A, B, C, D 네, 이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 키워드로 하는 방법, 바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네, PDS에 1000개가 있고, 네, 04 피규어 사이즈는 6 곱하기 4로 해서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스 플롯, 네, 박스 플롯을 보여주는 방법. 이것도 뭐 예, 여러분이 한번 가져와서 박스 플롯을 그려보면 될 겁니다. 네, 박스 플롯은 여기 있는 게 미디언과 네, 박스 플롯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박스 플롯은 네, 박스 플롯을 보면 네, 그래서 서머리를 보여주는데 Q1 네, 네, 미니멈과 퍼스트 쿼타일과 미디안과 서드 쿼타일과 맥시멈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박스 플롯을 보여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랜덤 넘버 10개를 했는데 A 네 10개의 5줄로 된 10개의 50개죠 총 10개씩 5세트를 했는데 각 세트를 A, B, C, D, E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A는 보니까 이제 네 0에서 1 사이의 랜덤 넘버인데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25% 미디안이 한 0.4와 0.4 살짝 넘는 수준이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총 4개의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녹색 선은 미디안, 박스의 위아래는 25%, 75%, 그 다음에 줄의 끝은 맨 아래 면은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 네, 이 박스 플러스는 네, 꽤 여러분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네,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박스 플러스 있고, 그 다음에 컬러를 넣은 거. 네, 이건 뭐 컬러를 넣은 거. 네, 색을 넣어서 그리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한번 보겠습니다. 컬러를 넣어서 네, 이렇게 그린 거. 네, 기본적으로 정보는 똑같지만 이제 다채로운 컬러를 써서 좀 더 예쁜 모양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건 옆으로 그려주는 거.
네, 옆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버티컬로 하는 거 force, 그러니까 horizontal이 되고 포지션 1, 4, 5, 6, 8. 네, 1, 4, 5, 6, 8. 네, 띄엄띄엄. 네, 위치가 띄엄띄엄 보이게 이렇게 포지션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네, 이걸 하면 네, PLT 피규어로 네, 네,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다. 네, 저도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걸 다 외우고 있지 못하니까요. 저도 이 모든 걸 다 못 외우고 플롯을 그릴 때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그래프의 예쁜 모양을 찾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 숫자만 바꿔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네, 이걸 다 누구나 외울 수 없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구글 검색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거죠. 네, 이것도 네, 시리즈가 해서 네, 그룹 바이 X 그렇죠. 네, 컬럼 1, 컬럼 2 네, 그룹을 놓고 이렇게 했네요. 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쭉 박스 플롯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에어리어 플롯, 네, 에어리어 플롯, 네, A, B, C, D. 에어리어 플롯은 당연히 디폴트 스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에어리어 플롯이 있고, 그다음에 네, 이건 스택을 하지 않은 네, 에어리어 플롯은 뭐 스택이 디폴트고 스택을 하지 않은 경우 이게 겹치게 되는 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스캐터 플롯. 네, 스캐터 플롯을 사실 여러분이 제일 쓸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스캐터 플롯도 여러분이 한번 하나씩 해보고요. 좀 흥미로운 그림이 있으면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헥사고널 빈 플롯. 네, 네, 이런 것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파이 플롯. 네, 파이 플롯 여러분이 많이 쓰죠. 네, 파이 플롯은 여러분이 많이 쓰니까 네, 네, 그래서 랜덤 넘버에 3을 곱하고 인덱스 A, B, C, D 4개의 랜덤 넘버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 시리즈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A, B, C, D 값이 0.58, 0, 2.2, 0.4, 2.5죠. 그래서 이 값에 해당하는 파이 플러스 그러면 A, B, C, D 그렇죠. B하고 D가 제일 크죠. 네, 그래서 이런 파이 플롯이 그려지는 게 되겠습니다. 네, 파이 플롯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네, 이거 이제 랜덤 넘버 두 개를 시뮬레이션해서 네, 랜덤 넘버 두 개, 네 개로 된 거를 두 세트로 해서 이렇게 인덱스를 A, B, C로 해서 컬럼 X로 해서 DF를 프린트 DF를 해보면 네,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고 네, 각 그렇죠. 피규어 사이즈는 8, 4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가로가 길죠. 8 곱하기 4 사이즈로 해서 네, 네, 컬럼 XY로 해서 플롯을 그리면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네,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플롯도 있고 네, 파이 플롯 안에 숫자를 넣어주기 네, 미싱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스캐터 매트릭스 플롯 네, 스캐터 매트릭스 플롯도 여러분이 리서치 할 때 코릴레이션을 살펴볼 때 만약에 덴서티 플롯 네, 앤드류 커브 네, 그렇죠. 뭐 앤드류 커브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네, 패러렐 코디네 등등등 렉 플롯 네,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 번씩 실험을 해봐도 네, 좋을 거 오토 코릴레이션 플롯 이것도 네, 네, 엔지니어링이나 경제학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주가 분석 등등을 할 때 오토 코릴레이션 플롯
네, 트레이딩 전략 짜고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뭐있죠. 네, 그 다음에 부스트랩 플롯 등등등 여러분이 한 번씩 네, 정말 많은 플롯이 있죠. 네, 저도 다 외울 수 없고 이렇게 보면서 필요한 걸 찾아 쓰고 정말 파이썬은 특히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자료를 네,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 정말 강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엑셀로 그리고 정말 쉽게 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거나 할 때 엑셀로 그리지 않고 파이썬으로 그리면 훨씬 빠르고 여러분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이렇게 아름다운 차트들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